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청기를 착용한 내 귀를 실제로 측정하는 시리 측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시리 측정을 안 하면 정말 큰일 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인터넷 찾아보시면은 요 시리 측정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보청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시리 측정, 뭐 시리 측정으로 보청기를 완벽하게 적응한다. 뭐 보청기 제작 시 필수다. 뭐 시리 측정을 잘한다. 뭐 시리 측정이 뭐 필수구나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오고요. 그 뉴스 같은 거를 보셔도 뭐 시리 측정을 통해서 보청기를 뭐 전문적으로 구매하고 시리 측정이 중요하고 뭐 성공적인 착용을 위한 필수 과정이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것 첫 번째 이제 시리 측정이 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왜 하는가, 세 번째 꼭 해야 되는가 뭐 이 정도 말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시리 측정이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REM이라고 불러요. Real Ear Measurement인데 실제 귀때기를 측정한다 이 얘기죠. 보청기를 착용했을 때 뭐 사람의 이도 크기나 보청기 삽입 정도에 따라서 실제 환자의 이도, 귓구멍에서 나타나는 음압 수준이 틀리기 때문에 실제 보청기 착용 후에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을 한번 해보는 게 좋은데 이 시리 측정이라는 게 이런 검증하는 방법 중에 가장 전문적이고 그리고 가장 대중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은 곳에서 이제 시리 측정을 진행을 하고요. 시리 측정 대충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보시면 요게 이게 보청기가 이제 귀 안으로 쑥 들어가 있는 거고요. 요게 이제 측정을 하는 튜브가 요렇게 해가지고 요 시리 측정기에 이렇게 연결이 돼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들어가는 튜브가 실제로 귀 안에서 보면 요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얘가 이제 보청기고요. 여기 튜브를 이렇게 삽입해서 보청기에서 나오는 소리가 요 귓구멍 안에서 어떻게 되는지 요 튜브를 통해서 밖으로 또로로로 빼가지고 이제 측정기로 집어넣는 겁니다. 요런 방식으로 돼 있고요. 뭐 꽤 역사가 이제 오래된 측정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리 측정을 이제 하는 이유는 대략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은 통상 저희 귀가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귓바퀴가 있고 귓구멍이 있고 고막이 있고 요 안에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좀 뭐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고막까지 소리를 정상적으로 전달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은 이제 이 사람이 이제 50이라는 소리를 냈을 때 고막까지 50이라는 소리가 들어오면은 이 사람이 이제 50이라는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어. 그러면 50 소리를 50으로 들으니까 이제 문제가 없죠. 이렇게 그냥 귓구멍 안으로 잘 전달만 시키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그냥 여기서 그냥 나타난 소리를 요 안으로 그냥 쑥 집어넣으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실제 나오는 소리는 50인데 이 사람은 귀가 나빠서 100이라는 소리를 필요로 해. 그러면은 보청기에 50인 소리를 집어넣고 요 보청기에서 소리를 50을 뻥튀기 해가지고 요 보청기에서 100이라는 소리가 나와서 고막까지 100이라는 소리를 집어넣게 해주는 게 이제 보청기의 역할이죠. 그래서 보청기에 실제 이제 50이라는 소리를 키워서 100이라는 소리를 빼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보청기를 착용을 해보면은 보청기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 보청기가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뭐 귓구멍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오차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실제 생활로 한번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제 제가 이제 누나가 3명인데 이제 옛날에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제가 뭐 이제 TV를 보고 있으면 이제 TV 집중하니까 주변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실에서 이제 엄마가 밥 먹어 이러면은 이제 제가 못 듣잖아요. 저는 이제 한 100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밥 먹으러 알아들을 수 있는데 엄마가 좀 멀리서 50이란 얘기를 했어.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요? 중간에 있는 우리 누나가 요 50이라는 소리를 받아들여서 우리 누나가 목소리가 좀 크다 그러면 100이라는 소리로 이제 나한테 얘기하죠. 엄마가 밥 먹으래! 이럴 수 있죠. 근데 이제 내가 좀 못 들을 수도 있어요. 좀 멀리서 얘기하면. 그래서 누나가 조금 더 가까이 와가지고 야 밥 먹으라고 또 100으로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우리 누나가 여기서 100으로 얘기할 때하고 여기 조금 더 가까이서 100으로 얘기할 때하고 내가 들을 수 있는 거는 가까이서 얘기한 게 사실 더 클 수밖에 없죠. 근데 누나가 이제 여기서 100이라고 얘기해도 못 들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 누나가 내 바로 옆까지 와가지고 야 이 새끼야 밥 먹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도 이제 제가 이제 너무 TV에 집중해서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은 귀에다 대고 야 이 죽고 잡냐? 몇 번 말하냐 해가지고 귀에다 대고 딱 얼굴 딱 잡고 이렇게 누나가 얘기를 하겠죠.
하도 말을 못 알아들으면. 이게 다시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있는 우리 누나가 보청기라고 봤을 때, 그리고 내가 듣는 요 지점이 고막이라고 봤을 때, 똑같은 보청기에서 100이라는 소리가 나와도 이렇게 보청기가 조금 껴져 있을 때하고 이렇게 깊이 껴져 있을 때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밑에서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보청기가 조금 더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소리를 낼 때하고 여기서 소리를 낼 때하고 당연히 똑같이 100이라는 소리를 내줘도 고막에서 느끼는 건 틀리다는 얘기죠. 보청기가 더 안으로 들어오면은 조금 더 크게 들릴 거고, 완전히 고막 직전까지 들어왔다 그러면은 똑같은 100이라는 소리를 넣어도 요 고막에 도달하는 소리는 좀 멀리서 얘기할 때보다는 더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귀 안에서 일어나는 거는 굉장히 많은 오차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 몇 가지 예시를 들려드리면은 이걸 이제 삽입효과라고 하는데, 이게 그 실제 귀에서 일어나는 이득, 그거는 REIG라고 하는데, 이게 막 이제 여러 가지로서 막 편차가 납니다. RECD라는 건 개인 귓구녕이 이제 어떻게 생겨먹었냐, MLE는 보청기 마이크가 어디 있냐, 뭐 보청기 튜브를 얼마나 크게 뚫었냐, 작게 뚫었냐, 벤트를 뚫었냐 안 뚫었냐, 막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는데, 요거를 조금 더 쉽게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예를 들면 똑같이 보청기에서 100이라는 소리를 내는데, 보청기를 요만큼 꼈을 때하고 고막에 더 가까이 꼈을 때하고 당연히 이 소리를 더 크게 들을 거 아니에요. 그쵸? 보청기가 내 고막하고 더 가까운 데서 소리를 빼주니까. 그러니까는 보청기가 좀 깊게 들어갔니 조금 들어갔니에 따라서 소리가 좀 틀려질 수밖에 없어. 그쵸? 자, 보청기가 들어간 정도는 똑같은데 어떤 분은 이도가 좀 길쭉하신 분이 있고요. 이게 귓구멍이 있으면 좀 귓구멍이 이렇게 긴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귓구멍이 있으면 귓구멍이 이렇게 짧은 분이 있단 말이에요. 여성분들은 더 짧겠죠. 유아나. 그러면은 똑같이 보청기를 똑같이 삽입을 했어도 개인이 귓구멍이 짧으면은 당연히 또 소리가 도착하는 길이가 짧으니까 이게 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귓구멍 길이도 똑같고 그 다음에 보청기가 삽입된 정도도 비슷한데 이 사람은 귓구멍 크기가 커. 그래서 소리가 막 퍼져. 근데 이 사람은 귓구멍이 작아서 소리가 좀 작아. 예를 들어 똑같은 소리로 소리를 질러도 작은 방에서 소리 지르는 거하고 이렇게 작은 방에 소리 지르는 거하고 큰 방에 소리 지르는 거하고 느끼는 정도가 틀리다는 얘기죠. 큰 방에는 소리가 더 퍼지니까. 그러니까 보청기도 똑같아요. 사람 귓구멍이 크면은 조금 더 소리를 덜 느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귓구멍도 똑같고 귓구멍 크기도 똑같고 여기 그 고막까지의 길이도 똑같고 보청기가 삽입된 정도도 똑같은데 얘는 보청기를 귀에 꽉 끼게 만든 거고요. 얘는 좀 덜 끼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보청기에서 나오는 소리가 일부가 빠져나가요. 이게 이제 환기구 효과라고 하는데, 일부 소리가 이렇게 빠져나갈 때 상황과 아예 안 빠져나갈 때 상황이 또 여기 느끼는 게 또 틀리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가 또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귀가 좀 일직선이라 소리가 다이렉트로 쏙 들어갔는데 이 사람은 귀가 엄청 꺾였어. 그래서 소리가 한번 뺑뺑뺑 이렇게 들어가. 그러면 당연히 이쪽이 소리를 더 잘 들을 수밖에 없겠죠. 귀가 많이 꺾인 사람보다. 또 어떤 경우는 귓구멍 깊이도 똑같고 귓구멍 크기도 똑같고 보청기가 만들어진 깊이도 똑같은데 요거는 보청기가 좀 짧아서 마이크로 들어오는 소리가 더 깊이서 시작이 되고요. 얘는 마이크가 요쯤에서 시작이 돼. 그러면은 마이크가 더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이크 위치에 따라서 또 음량이 또 변합니다. 이거를 이제 MLE 마이크로폰 로케이션 이펙트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른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실제 보청기를 꼈을 때 100이면 100명이 다 똑같은 효과를 가져갈 수도 없어요. 보청기가 똑같이 100이라는 소리를 내는데 실제 사람이 느끼는 건 어떤 사람은 100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90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20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를 측정하는 게 아까 같은 이제 시리 측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시리 측정기 여기서 스피커에서 뽕뽕하고 이렇게 소리를 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어머님이 보청기도 끼고 여기 튜브를 통해서 실제로 소리를 넣었을 때 이 어머님 귀에서 어떤 소리가 나는지를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화면에 그래프로 이제 실제 보청기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 시리 측정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요 그래프를 통해서 보고 우리가 실제 원하는 만큼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보고 이제 소리를 어느 정도 이제 수정해가지고 잘 들리게 해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시리 측정을 꼭 반드시 머스트 꼭 해야 되냐? 이게 이제 좀 이게 보청기 하시는 분들마다 약간의 이제 의견이 좀 있는데, 저는 이제 좀 선택적이라고 보는 편입니다. 저는 선택적으로 시리 측정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이제 보는 편인데요.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지금 보청기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보청기의 기본 조절에는 성인의 평균 실제 귀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충 해도 어느 정도는 맞단 얘기야. 이건 성인 평균인데 중요한 건 개인마다 틀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현재 지금 좀 최신 제품 위주입니다. 옛날 거는 잘 안 돼요. 최신의 보청기 제품들은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보청기에서 자체적으로 피드백 캔슬레이션이나 인시추라는 기능으로 뭔가를 이제 측정을 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요 시리와 관련된 시리에 준하는 측정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보청기를 착용하면서 하는 몇 가지 검사들이 있어요. 보청기 자체로 하는 검사들. 시리 측정은 이제 별도의 기계를 갖다가 하는 검사고, 보청기 자체적으로 하는 몇 가지 검사들이 있는데 보청기 낄 때 거진 요 검사를 진행을 합니다. 근데 요 검사들이 근래는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시리 측정에 준하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만족도가 안 나오면 진행을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시리 측정도 문제가 있는 게 사실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오차율이 생각보다 꽤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이 검사를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좀 협조를 안 해서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저도 지금 시리 측정을 거진 한 2년 반 정도를 거의 모든 분들을 진행을 했는데, 실제로 어설프게 시리 측정을 진행하는 것보다 보청기 자체 기능을 쓰는 게 더 낫다라고 판단이 돼서 지금 이제 선택적으로 시리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 근래 많은 보청기 센터들이 시리 측정이 엄청 중요하다고 지금 하는데, 시리 측정을 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귓구멍 크기가 틀리고 여러 가지 보청기 제작에 따라서 여러 오차가 있기 때문에 보청기에서 똑같은 소리를 내도 사람마다 틀리게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귀를 측정하는 시리 측정이 필요로는 합니다. 하지만은 현재 나오는 보청기가 실제 보청기를 삽입했을 때 나오는 어떤 평균적인 데이터가 굉장히 충실하게 구현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보청기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시리에서 나오는 오차를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리 측정을 하지 않더라도 대다수 사람들은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보청기를 하러 가셨을 때 여기서 시리 측정을 안 한다라고 하면은 뭐 크게 문제가 있냐라고 했을 때 굳이 뭐 안 해도 사실은 이분이 굉장히 본인이 만족도가 잘 나오고 여기서 피팅을 굉장히 충실하게 잘했다 그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센터에 시리 측정기가 아예 없다 이러면 좀 문제가 있어요. 시리 측정기가 아예 없다 이러면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은 보청기 효과가 예측한 대로 잘 안 나오거나 아니면 내가 보청기 효과가 잘 나오는지 검증을 했으면 좋겠다 할 때는 시리 측정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리 측정을 안 하더라도 시리 측정기가 있는 센터를 꼭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지만 꼭 100% 머스트 시리 측정을 해야 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시리 측정을 하면 안 좋은 겁니까? 근데 시리 측정을 해서 나쁠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젊은 분들은 사실 시리 측정을 한 번씩 해보시고 자기 귀에서 나오는 보청기 효과나 이런 걸 측정해 보시는 게 좋은데, 이제 어르신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너무 오래 걸리는 검사, 이게 시간이 좀 걸리는 검사이기 때문에 너무 오래 걸리는 검사에 대한 피로도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분들은 기본적인 효과가 좀 나오는 경우는 시리 측정을 좀 무시하셔도 되시고요. 좀 나이가 좀 젊으신 분들, 그리고 내가 좀 꼼꼼하게 보청기 효과가 잘 나오는지 검증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시리 측정기가 있는 센터에 가셔서 시리 측정을 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욱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